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747 기장입니다. 오늘은 2014년 3월에 파나마로 여행을 떠났다가 유골이 되어 돌아온 두 여성의 미스테리한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륙합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리잔 푸른과 크리스 크레머스는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로 자라 한 살의 나이차가 있음에도 매우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운동신경이 뛰어났던 프로는 배구 선수의 꿈을, 사교성이 좋고 책임감이 강한 크레머스는 미술 선생님의 꿈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던 두 사람은 2014년에 프로의 졸업을 기념하기 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앞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고 네덜란드에서 약 9,000km나 떨어진 파나마를 여행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프론과 크레머스는 이 여행을 떠나기 위해 6개월간 같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았고 스페인어까지 공부하며 의욕적으로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여행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2014년 3월 15일에 파나마에 도착하여 약 6주간 머물 예정이었으며 처음 2주 동안은 관광지를 둘러보며 여행을 즐기고 남은 4주 동안은 파나마의 보켓이라는 마을의 한 가정집에 머물면서 아이에게 교육 봉사를 하며 의미 있는 경험을 추억으로 남길 계획이었습니다. 프론과 크레머스의 첫 2주간의 여행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행 사진도 SNS에 활발히 공유하며 낯선 곳에서의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2014년 3월 29일 첫 2주간의 여행 일정을 마친 프론과 크레머스는 남은 봉사활동 일정을 위해 보켓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오전 11시 프론과 크레머스는 머물고 있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블루를 데리고 피아니스타의 오솔길로 하이킹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슨 일인지 함께 하이킹을 나섰던 강아지 블루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고 프론과 크레머스는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머물던 집의 주인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집주인은 아침이 밝자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나마 당국은 4월 3일이 되어서야 경찰과 현지 주민들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들까지 동원되어 수색에 나섰지만 넓은 수색 범위와 그에 비해 부족한 인력 그리고 악천후 때문에 수색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5일 차인 4월 6일이 되었고 프론과 크레머스의 부모님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파견한 경찰과 경찰견,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여 대동하고 파나마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에게 포상금 3만 달러를 내걸고 열흘 동안이나 대규모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프론과 크레머스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지 못했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업을 며칠간 펼쳤음에도 어떠한 흔적도 찾을 수 없자 사건은 단순 실종이 아닌 범죄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듯이 피아니스타 일대를 얼마나 뒤졌을까. 그렇게 10주가 흘렀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프론과 크레머스의 자취가 발견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들의 소지품이 실종 예상 지역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한 원주민 거주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처음 발견된 것은 크레머스가 메고 있던 배낭이었습니다. 배낭에는 선글라스와 현금 83달러, 그리고 여권과 물병, 카메라와 속옷 2벌, 그리고 두 사람의 핸드폰이 들어있었으며 상당히 습한 날씨에 10주가 지났음에도 매우 깨끗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우선 두 사람의 핸드폰을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에 두 사람의 부모님은 물론 수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이킹을 나선 지 약 3시간 만에 구조 요청을 시도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이 구조 요청을 한 횟수가 무려 77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휴대폰 외에 그들의 자취를 유추할 수 있는 건 카메라였는데 카메라에는 4월 1일에 그들이 실종된 이후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앞부분의 사진들에는 마냥 즐거워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문제는 이 이후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실종된 지 약 7일 후인 4월 8일 새벽 1시 38분부터 4시 3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촬영된 사진들인데 90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어두운 허공을 찍은 것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중 기이한 것은 비닐봉지를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것과 고개를 숙이고 있는 크레머스의 뒤통수를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진을 찍은 장소가 계곡 근처라는 것 외에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배낭이 발견된 지점에서 다시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몇 킬로미터 떨어진 바위 위에서 크레머스가 입고 있던 짧은 청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청바지의 지퍼는 채워져 있었고 깔끔하게 개어진 채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고
약 2개월의 시간이 정처없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월 19일 크레머스의 배낭이 발견된 곳과 가까운 곳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골반뼈와 부츠가 신겨진 발이 발견되었고 같은 강둑을 따라 33점의 뼈가 흩어진 채로 발견됩니다. DNA 검사 결과 이것은 프론과 크레머스의 유골로 밝혀집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조난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애타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두려움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하게 자력 탈출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조난을 당한 뒤 야생동물들에게 공격당해 먹잇감이 되었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유골로 발견된 탓에 두 사람의 사망 원인을 특정짓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든 것이 미스테리로 남은 채로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프론과 크레머스 사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의문점과 기이한 점들이 많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문점은 발견된 배낭입니다. 배낭이 발견된 이후 배낭과 소지품들의 지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두 사람의 지문 외에 무려 34개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서로 다른 지문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4월 8일에 그녀들이 찍은 90장의 사진들인데 왜 밤하늘의 허공에 대고 플래시까지 터뜨려가며 사진을 찍었는가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진 자체를 찍는 것보단 구조 신호의 방법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찍힌 게 아닌가 하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그 사진을 그녀들이 찍은 것인지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그녀들이 피아니스타로 갈 때 이용한 택시기사의 거짓말, 크레머스의 휴대폰 비밀번호가 지나치게 많이 틀리게 입력되어 있었다는 점 등입니다.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날의 진실은 프론과 크레머스 두 사람만이 간직한 채로 모국인 네덜란드에 잠들어 있습니다.